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측백나무 오일의 효과 효능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구매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과 중국 얘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대한민국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대중 관세, 중국에 퍼붓는 관세가 60% 정도 부과가 될 것인데,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되었을 때 어떠한 파급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UBS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서은 그룹이랍니다. 레이인 지团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UBS 그룹 AG에서 7월 15일 날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유력시 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에 이미 향후 중국 상품에 대한 60% 이상 관세 부과와 함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조업들의 미국 복귀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당장의 하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중국에게는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 것인데, 향후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른 경로로 수출한다거나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서 미국의 고관세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추가적인 관세 징수 위험에 봉착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중국도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수입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관세의 악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하게 된다면 아무리 관세를 인하해도 위험도와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수입상들이 중국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조사를 한 중국에서 이 레이인 지团에서는요, 중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4.6%에서 2026년은 4.2%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분석가들은 한층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관세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이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관세 영향을 덜 받게 하겠지만은 2025년에서 2026년 경제 성장률이 3%로 추락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미만 혹은 마이너스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재정 조치나 화폐 정책으로 관세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지만, 이와 같은 자금들은 특별 공채를 통해 조달할 것이고, 동시에 인민폐는 5%에서 10% 이상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 취업 난망, 부동산 침체 등으로 말미암아서 중국 경제는 어쩔 수 없이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6월 중 중국의 수출은 15개월 이래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의외로 하락하여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벗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수입 하락으로 인해서 6월 중 무역 수지가 플러스 990억 5천만 US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미 비중은 317억 8천만 US달러, 유럽 EU에 대해서는 230억 US달러, 또 아세안이 170억 US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여러 번 강조하였듯이 무역 순차는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유리하다는 증거이겠지만 불균형이 점점 확대되게 되면 각국의 비판과 함께
대중국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가 점증할 것입니다. 오신은행, 보통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ANG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아오신银行의 고급 중국 전문가 싱짜펑은 무역 보호주의의 대두로 하반기 중국의 수출 구동형 경제 성장에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 EU는 전동 자동차 관세를 37.6%로 올리기로 확정했고 캐나다는 유사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역시 중국 방제품에 대해 200%의 수입 관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EU는 반도체 제품의 EU 시장 범람을 억제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현재 치밀하게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미국과 멕시코는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알루미늄 제품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렴한 금속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더욱더 대중 무역 압박은 거세질 것이고 그야말로 목을 졸라서 질식사 시켜버릴 지경까지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저러한 경제 통계 숫자는 이미 중국에서 거짓말로 점철되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올바른 중국에서의 정확한 통계는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망가질 뿐만 아니라 망해가고 그리고 더욱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시간이 중국에게만 오는 것인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잘 보십시오. 중국이 썩었다, 중국이 부정부패가 심하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중국 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중국에 있는 관원들만큼이나 썩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아직도 절세를 한다 그러면서 세무사들과 또 변호사들이 연합해서 있는 분들의 돈을 갖다 아껴주는 그런 거 많이 보고 있죠. 그거를 지금도 모른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구해줄 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처럼 망해가고 있는 중국, 무슨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1840년, 42년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어떻게 찢어지고 멸망해 가고 있는지, 위화단 사건, 의화단 사건, 별별 얘기하죠. 변법 자강운동도 벌어지고 양문운동도 해가면서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청나라 황실에서 거의 발악 수준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끝나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당시 갑신정변 갑오경쟁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미련하고 답답한 이씨 집안의 그 조선 왕실은 고종이라고 하는 그 한심한 인간을 임금으로 두고서 얼마나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국권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의 추잡한 면, 우리의 무기력했던 면, 우리의 잘못된 면, 이것을 반성하고 오늘날의 그것을 되고치지 못한다라면 역시나 우리 민족에게는 앞날이 없습니다. 어쩌다 지난 한 70여 년 전쟁의 폐허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서 지금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수준이 됐지만 지금처럼 도덕이, 인륜이,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개쓰레기 잡것만도 못한 이런 종족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썩어 빠진 기성세대 너네들이 문제야. 응?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재산 긁어 모으고 나쁜 짓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을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 갖고 그들을 바로 가리키고 그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사상과 이념을 지도함으로써 이 나라의 동량으로서 키워나가야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있는 사람들 그 갖고 있는 것들 다 내어서 정말로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나 젊은이들의 교육하는 쪽에 훈련시키는 쪽에 그 재정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 같은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